결혼 2년 차 민정은 남편 준호와의 단란한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다. 준호는 다정했고 그의 가족도 민정을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시아버지 강 회장은 냉철한 사업가로 소문났지만 가족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며느리 민정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민정을 챙겼다. 민정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이거 내가 골라봤는데 민정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견해.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의지해. 처음엔 친절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대화 중에도 식사 시간에도 강 회장의 눈은 유독 민정에게만 머물렀다. 준호가 자리를 비우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어깨를 토닥일 때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민정은 혼란스러웠다. 시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효처럼 느껴졌다. 그저 자신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정말이야? 민정아, 준호는 기쁨에 겨워 민정을 안아 올렸고 강 회장 역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이가 생기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민정은 태교에 전념했고 강 회장의 시선도 이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출산 후 민정은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몰두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육아 속에서 그녀가 느꼈던 그 불편함은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그저 행복하다고, 이 가족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 강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떠오를 때면 민정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다. 출산 후 민정의 일상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다. 밤낮 없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 그 속에서도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시아버지 강 회장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다. 그는 아이를 볼 때마다 유난히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말투는 묘했다. 우리 집 대를 이을 놈이네. 역시 내 핏줄 같아. 준호는 회사 일로 점점 더 바빠졌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집에는 민정과 시아버지, 그리고 아이만 남는 시간이 늘어났다. 강 회장은 퇴근 후 거실에 앉아 민정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다. 민정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점점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숨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는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민정은 아이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왔다.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듯 보였다. 아버님, 일찍 주무세요. 민정이 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강 회장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민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강 회장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또렷했다. 민정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민정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 순간 민정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강 회장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아버님, 놓아주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 회장은 잠시 멈칫했고 그 틈을 타 민정은 손목을 빼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방 안 민정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이후 민정은 강 회장을 피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면 방문을 잠그고 아이를 핑계 삼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준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다고 믿어줄까? 오히려 자신이 오해한 것처럼 몰릴까 두려웠다.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웠다. 그렇게 혼자 사귀며 지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민정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속이 메스꺼웠고 생리가 늦어졌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민정은 주저앉아 울었다. 준호와는 그날 이후 관계를 갖지 않았다. 정확히 기억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준호가 퇴근 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정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게 임신이야?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민정을 일으켜 세우며 얼싸안았다. 민정아, 정말 축하해. 둘째네, 둘째.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공포뿐이었다. 설마. 아닐 거야. 준호의 아이일 거야. 스스로를 속이려 애썼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을, 술에 취한 강 회장이 자신에게 한 짓을, 소식은 곧 강 회장에게도 전해졌다. 민정이가 임신했다고? 강 회장의 표정은 묘했다. 놀라움도 기쁨도 아닌 알 수 없는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그는 민정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축하한다. 민정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민정은 온몸이 굳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너도 알고 있지? 민정은 시선을 피했지만 강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아이니까. 그 말에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옆에서 웃으며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민정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더 자주 집에 들렀다. 민정의 배를 보며 흐뭇해했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준호 앞에서조차 스스럼 없이 우리 며느리 배가 벌써 이렇게 나왔네. 민정은 그와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둘째 출산일 민정은 진통 속에서도 두려움을 멈출 수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날까봐. 하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준호는 기쁨에 겨워했다. 아들이야. 민정아, 고생했어. 준호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첫째 민수 때와 다름없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강 회장의 태도였다. 어디 좀 보자.
강 회장이 병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둘째를 안아들고는 눈빛이 달라졌다. 역시 이 녀석이 진짜로구나. 그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옆에서 첫째 손주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나도 안아줘요. 넌 저리 가 있어. 동생 다치겠다. 강 회장의 말투는 차갑고 짧았다. 민수는 풀이 죽어 민정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의 차별은 노골적이었다. 우리 막내 배고프겠다. 분유 더 타줘야지. 이 녀석 옷은 좋은 걸로 사줘야 해. 피부가 약할 것 같아. 역시 내 핏줄이야. 이마, 이 눈네. 나랑 똑같아. 첫째 손주 민수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들이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준호 닮았네 정도의 덤덤한 반응뿐이었는데 둘째 민준에게는 극진했다. 명절날 그 차이는 더 극명해졌다. 할아버지, 저 세뱃돈이요. 첫째 손주 민수가 공손히 절을 했지만 강 회장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다. 그면 다 똑같아. 이 정도면 돼. 하지만 둘째 민준에게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는 특별하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챙겨줄게.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민수한테는 왜 그러세요? 둘 다 손주인데. 뭐가 어때서? 내 맘이야. 강 회장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둘째 손주 민준이만 안아 올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둘째 손주 돌잔치 때였다. 강 회장은 호텔 대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다. 첫째 손주 민수 때는 집에서 소박하게 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 아이는 특별해. 우리 집안의 진짜 후계자야. 강 회장이 하객들 앞에서 한 말이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진짜 후계자. 민수는 뭔데? 잔치가 끝난 후 준호는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민준이만 편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더 애틋해서 그래. 민수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의심스러웠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를 나란히 세워봤다. 민수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다. 이마선, 눈매, 코 모양. 아무리 봐도 자신을 닮지 않았다. 민정아, 준호가 조용히 아내를 불렀다. 민준이가 나 안 닮은 것 같아. 너무 다른데?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원래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바뀌어. 아니야. 아버지가 민준이 보면서 하시는 말씀들, 내 핏줄, 나를 닮았다. 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실까? 준호는 둘째 민준이와 강 회장의 사진을 꺼내놓고 비교해봤다. 민준이는 나보다 아버지랑 더 닮은 것 같은데. 민준이는 자신이 아닌 강 회장을 닮아 있었다. 민정아,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얼굴이 더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민준이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어떻게 할아버지인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똑같이 닮았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할아버지도 어쨌든 같은 핏줄이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닮았나 보지. 그런가? 하지만 준호의 의심은 더해갔다.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밥을 먹는 모습. 아버지 옆에서 딱 붙어 잠을 자는 모습. 성장해가는 민준이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찜찜했다. 며칠 후 의심을 하던 준호는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했다. 결과는 잔인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님. 그리고 다시 한번 강 회장의 DNA와 비교한 검사. 생물학적 부자 관계 확률 99.9%. 준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에게 무엇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진실을 알게 된 준호는 며칠간 말을 잃었다. 집안은 얼어붙었고 민정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울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가족이 무너질까봐. 이미 무너졌잖아. 준호는 소리쳤지만 곧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분노의 화살은 민정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야 했다. 그날 밤 준호는 강 회장을 찾아갔다. 아버지, 서재에 앉아있던 강 회장은 아들을 보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알았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혐오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민정이가 좋아서 내가 데려온 순간부터 강 회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후회는 안 해.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은 진짜 후계자니까.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당장 달려들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의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를 묶어뒀다. 이혼해라. 민정이라. 강 회장이 먼저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넌 새 출발해. 아버지, 제 정신이세요? 준호는 비웃었다. 민정이는 피해자예요. 아버진 우리 가족에게 평생 죄를 지었어요. 아버진 범죄자예요. 범죄. 증거라도 있어. 강 회장은 여유로웠다. 그날 밤의 일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민정의 기억과 증언뿐.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해봐. 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세상에 이 치욕을 알리고 싶으면 강 회장은 냉소를 지었다. 그럼 넌 어떻게 되겠어? 회사는 내 명예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강 회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이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냥 너네 둘이 이혼해. 아님 민준이만 놓고 너네 셋이 내 앞에서 떠나던가. 강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민정이랑 민수만 데리고 멀리 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준호는 봉투를 집어 던졌다. 전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오늘부로 민수, 민준이 다 호적상 제 아들이에요. 우리 내 식구 찾지 마세요. 그는 돌아서서 민정에게 갔다. 민정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쌌다.
민수와 민준이를 깨워 안았다. 엄마, 어디 가요? 우리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민정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록 둘째 민준이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 아이는 죄가 없었다. 새벽녘 그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멀리서 강 회장이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그저 둘째 아이 민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커튼을 내렸다. 1년 후, 준호와 민정은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견디며 살아갔다. 준호는 민수와 민준을 차별하지 않으려 애썼고, 민정은 매일 두 아이에게 미안함과 사랑을 속삭였다. 그들은 다시는 강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민준이 자라면서 점점 더 그 얼굴을 닮아갈 때마다 민정의 가슴은 아려왔다. 잊을 수 없는 과거,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을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